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그야말로 파랗게 얼어붙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조기 테이퍼링과 델타 변이 이슈에 더해서 중국 정부의 긴축 우려까지 덮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1%가량 하락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인 3,06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8조 원이 넘는 폭탄 매물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천스닥이 깨진 코스닥은 오늘도 2% 넘게 내리면서 96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이 홀로 매도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페드가 돈줄을 잰다는 소식에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동성 잔치는 끝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꼼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전문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서울경제TV에서 준비한 시크릿 강연회가 언택트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원래는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자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언택트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내일이죠. 8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찾아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자 마련한 자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밖에 더 문의사항 있으시면 샵 0082로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장의 지킴이죠.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힘들었어요. 네, 이 금요일장. 힘든 근데 이 금요일장 특성이 원래 좀 빠지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살짝 장 초반에는 이 빨간불을 켜주는 듯 하다가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다가 오후 들면서 굉장히 무섭게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딱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든 서울경제TV 방송에 나와서 코스피는 고점 갱신을 할 거다를 주구장창 외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주 이 시간이죠. 딱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코스피는 3089까지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받고 있는 지지라인이 밀리면은 3089까지는 테스트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거기까지 가야 이 추세 기반으로 하는 조정 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왔죠. 네,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밀렸습니다. 3089 아래로 밀려버리고 어디까지 갔죠? 이게 한 3040몇 가지 갔다가 60 마감을 했는데 반등을 좀 해서 89 위에서 마감을 해줬으면 참 편안한 주말 보낼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 60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보통의 이 조정 파동은 이 상방 추세 안에서의 조정 파동은 ABC 파동 여러분들 다 아시죠?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ABC 파동으로 나오는데요. 추세 기반으로 나올 땐 임펄스로 조금 더 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이 종종 나오고는 합니다. 이 오버슈팅이 나올지 말지까지는 제가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3089가 유력한 자리이고 오버슈팅으로 좀 밀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 보는 차트인데요. 이게 초록색이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일봉인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밀었어요. 조정으로 A, B, C.
이 추세 기반으로 이거 A 내려온 것보다 훨씬 많이 밀었는데 이 패턴 값이 여기 3089였습니다. 제가 원래 이것까지는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깨져버려가지고 공개를 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까 봐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깨졌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 지수 차트잖아요. 지수인데 우리가 맨날 보는 차트를 지표라 그래요. 지표라 그러고 여기 RSI 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상대 강도 지수로 표시되는 거를 저희는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거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지수예요. 이거는 지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수를 보시면은 이게 일봉 지수인데 ABC 파동 역시 딱 마무리를 했고요. 이 지수에서 딱 패턴 값으로 정확하게 밀어줬습니다. 지수는 크게 안 밀렸어요. 지수는 27 부분을 잘 지켜주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RSI 상대 강도 지수이기 때문에 이 다음 거래일에 바로 양봉이 강하게 나올 경우에 이 깨진 부분을 살짝 다시 말아 올리면서 어느샌가 안 깨진 것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수는 깨지지 않았다. 이걸 보고 나서 저는 괜찮다. 제 노란 톡방 분들한테도 괜찮다. 깨진 거 아니다. 반등 나온다 여전히. 이 지표에서는 깨질 수 있으나 지수에서는 지켜주었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가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고점 갱신을 하러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오늘 만든 저점을 한번 깨고 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혼조사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반등은 즐기자가 제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이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반등은 즐기고 나서 그때 가서 고점을 바로 갱신할지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한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러 갈지 그건 그때 고민하고 지수 흐름을 잘 읽는 저를 따라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주말 여전히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럼 기회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죠. 그렇죠. 매수해야 될 네. 때죠, 사실은. 네.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거나 고점을 경신할 수 있고 다시 또 반등의 장이 올 것이기 때문에요. 또 달리 생각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정의 장이 현금이 또 있으신 분들께는 기회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시장을 읽어주신 것처럼 최재원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좀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날카롭게 시장을 분석하고 계신데요. 이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52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IEA. IA 종목이요? 예, 예. 네, 우리 최재원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종목인데 최재원 위원님 말씀 듣고 매수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요, 2월 달에 친구 소개로 네. 구매하겠습니다. 어이구. 2월 달부터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 네, 그러니까 2월 달에는 네. 고점에서 계속 물타가지고 오늘 1,000원으로 내려갔을 때 네. 물타기 해서 지금 3만 주 해가지고 지금 1,065원까지 내렸거든요. 예. 네, 2월 16일에 좀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온 종목인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지금 오늘 시외에 지금 1,000원 깨져서 999원에 마감했는데 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좀 반등이 가능할지 좀 위원님한테 돈 좀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셔서 지금 현재는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매수가는 1,065원이고요. 네, 1,065원이시고 비중은 35%입니다. 비중은 35%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부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도와드릴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A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를 이제 2월 달부터 가지고 계셨으면은 수익 2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타셨다가 물을 타서 여기까지 평단을 낮추신 거구나. 예, 지금 거진 3만 주 이상 갖고 있습니다. 많이 사셨네. 일단 잘 사셨습니다. 평단 잘 낮추셨고요. 비중이 약간 크기는 한데 이 종목을 이제 제가 이제 주유소 2부에 히든을 내죠, 원래. 히든 종목을 내는데 이제 맨 처음에 냈던 종목입니다. 이때 이 1,165원이 1차 지지 라인인데 차트를 보면은 이 1,165원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지켜주는 걸 보고 냈습니다. 냈는데 이 시장과 함께 밀렸죠. 시장과 함께 이렇게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래량 보면은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오는데 거래량 보면 거의 없어요. 그냥 흐른 거예요. 시장 따라서. 네. 시장 따라 흐른 거기 때문에 겁내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지지라인은 940원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지지라인은 940원이 있고요. 시장이 제가 좀 전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오늘 1,000원 지켜준 자리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이 준다면 다시 한번 준다면은 어차피 내려온 거 940원 테스트 한 다음에 940원 지키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 종목 저는 이제 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목표가를 높게 제시를 했던 종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유소 제 포트를 좀 참고하시면서 좀 매도 대응을 하시면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 굉장히 잘 하셨고 내려와봐야 940원 부근 테스트하고 정확히는 938원인데 한 940원 정도 테스트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 올라서 이제 저는 가볍게 2020원 부근 넘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2020원 넘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시죠? 35%니까 네네. 이거 반등 한번 했을 때 한 1,600원 부근에서 한 반 정도는 덜어내시거나 익절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셔서 비중을 좀 한 20%대로 맞추고 가져가시는 게 좀 이후에 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게 흔들면서 올라가잖아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조금 이 멘탈 관리도 잘 되고 좀 수익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익절을 나 원금 챙기고 수익도 챙기고 이러면서 계속 좀 남은 물량을 끌고 가야 좀 익절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6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 조금 줄이시고요. 35%는 너무 많습니다. 비중 조금 줄이시고 고점 갱신하는 거 보시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이제 주유소 포트 매도가 잘 따라오시면은 최대한 극대화해서 잘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습니다. 잘 사셨고요. 잘 추가 매수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올라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즐겁게 주말을 보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보내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때문에 종목이 밀리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겁낼 걸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효성 TNC요. 효성 TNC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90만 원에 90만 20% 정- 예, 20% 정도 됩니다. 네, 90만 원에 20%. 예. 오, 이게 7월 달에 이제 최고가 96만 3천 원을 찍었었어요. 혹시 7월 달 즈음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그 정도 돼요. 네,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양새여서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스러우실까요? 이거를 장기간을 네. 지금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 예. 장기간을 가져가도 될 수 있나? 이 반등이 좀 언제쯤도 될 수 있나? 네.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장기로 보시고 들어간 종목인데 장기로 네. 끌고 가봐도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바로 진단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효성 TNC 매수가가 90만 원에 이제 비중이 20% 맞으시죠? 예, 예. 이거를 이제 장기로 보실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셨는데 이거 20% 한 번에 집어넣으신 거네요. 그러면 딱 예. 이렇게 한 번에 비중 20% 비중 괜찮기는 한데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 차트만 딱 보여드리면은 엄청 올라왔죠. 이게 네, 뭐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냐면요. 작년부터 올라왔는데 7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96만 원까지 10배가 넘게 오른 종목입니다. 와. 예, 10배가 넘게 오른 종목을 10배 오른 가격에서 사신 거예요. 예, 예. 이게 좋은 가격에서 사신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제가 항상 주식의 법칙인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올라가기만 네.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면은 얘네들도 네.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하고 나 수익 봤으니까 좀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숨을 쉬어야 이 종목이 더 가더라도 좀 숨을 좀 고르고 가야 달릴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수하실 때 좀 조정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조정을 줄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미 사셨으니까 좀 대응 방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조정 파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정 파동 안으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조금 더 내릴 것 같아요. 일단 이게 하락의 첫 번째 파동도 나오지 않아서 조금 더 내려올 것 같고요. 조금 더 내려온다면은 한 65, 한 4, 5만 원 정도 부근에서 첫 번째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 종목은 아마. 네, 64, 5만 원 부근에서 첫 번째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한 20% 정도는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내려요.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조정의 파동이 시작된 이 조정 국면으로 막 들어선 종목은 숨을 좀 오래 쉽니다. 오래 달렸기 때문에, 오래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숨을 좀 오래 쉴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사실 이 첫 번째 지지 라인을 받고 반등을 할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 5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때 조금 더 밀리면은 한 64, 5만 원 정도에서 받을 것 같아요. 64, 5만 원, 한 63만 5천 원 많이 받으면은 거기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때요. 20% 매수하셨으니까 20%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20%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종목을 장기로 보유하고 싶으셔도요. 일단은 먼저 탈출하셔야 돼요. 이미 10배가 오른 종목을 10배가 넘게 오른 가격에서 사셨기 때문에 일단 처음 진입이 잘못됐잖아요. 처음 진입을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은 안 되니까 본절로 나오고 최대한 손실을 줄인 다음에 탈출을 한 다음에 더 좋은 매수가를 주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첫 번째 지지 라인은 한 64만 원에서 63만 5천 원 정도 부근을 잡아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밀려버린다 하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이 52만 원 부근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지지를 63만 5천 원 부근에서 받을 확률이 높긴 한데 여기서 안 받고 52만 원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52만 원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정 파동 역시도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5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 첫 번째 반등이 많이 내려온 만큼 더 강해요. 더 강하기 때문에 더 여유롭게 탈출하실 수 있고요. 이미 여기까지 버티신 거 조금 더 버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63만 5천 원 부근, 그 다음에 52만 원 두 가지 가격대 기억해 놓으셨다가 딱 이 가격이 아니라도 이 가격 부근을 이렇게 왔다가 지켜주는 것 같고 여기서 오르는 것 같다 싶을 때 비중 20% 추가 배수 하셔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반등 한 20%에서 30%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반등에 일단은 정리하세요. 일단 이 종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후에 제가 또 한 번 하락 파동 나온다고 했죠. 이 두 번째 하락이 나오면은 아마 한 41만 3천 원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럼 41만 3천 원 그때 사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사시고 싶으시면 이 41만 3천 원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제가 이거 사실 매수한 이유는 이 TV에서 뭐 110만 원을 가니 114만 원이 가니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개미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그쵸. 방송도 많이 믿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를 했고 또 실적도 좋은데 실적에 대한 반등이 없었어요. 이게 실적을 좀 믿고 또 샀고 그랬는데 이 실적도 참 좋게 나왔다고 뭐 유튜브에 다 나왔는데 반등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고 그리고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손절하기도 그렇고 이게 워낙 비중이 있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갖고 가는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장기간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언제까지 이제 반등이 될 수 있는가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1만 3천 원을 갔다가 올라가더라도 이 시청자분의 매수가인 90만 원 그리고 최고가인 96만 3천 원을 넘어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장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실적이 아무리 좋고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시장의 돈이라는 건 무한하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실적에 크게 좀 호재를 영향을 못 받은 이유가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은요. 8개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막 터지면서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작년에
못 나왔던 실적이 올해 이제 좀 몰빵이 된 거죠. 네, 올해 실적이 몰빵이 됐기 때문에 네, 몰렸기 때문에 이제 작년 대비 올해 실적이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 리포트 보면은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없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으니까 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호재로서의 좀 영향력이 없었을 거고 주가가 탄력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아무리 좋고 실적이 아무리 좋은데 이 종목이 75,100원에서 96만 원까지 온 종목인데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다 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할 포트는 이거 110만 원, 120만 원 간다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데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 정도가 매수가로 적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이거 110만 원 안 가면 그 사람이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근거 없이 저도 이거 말할 수 있어요. 한 5년 뒤쯤에 200만 원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은 누가 못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좀 정확한 근거와 좀 이런 확률적인 거, 그다음에 움직임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종목 매수 자체 잘못되셨으니까 처음에 좀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셨으니까 일단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탈출하시는데 좀 목표를 세우시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기억하시죠? 63만 5천 원, 그다음에 52만 원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 부분 지켜줄 때 추가 매수 꼭 하셔서 본절에 일단 먼저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미 이 저점에서 10배가량 오른 종목인데다가 굉장히 또 고점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좀 숨 고르는 과정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지지받고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해서 탈출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챙기셔서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노란톡 통해서 위원님께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식 상담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0만 원이 고가에 매수했고요. 네. 40%가 돼요, 비중이. 30만 원에 비중이 40%면 비중도 꽤 있으시네요. 네, 수소타를 해가지고 전망이 좋고 해서 좀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중간에 31만 원대다가 너무 높고 또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 낮은 게 30만 원이거든요. 처음에 들어가셨던 가격은 31만 원대셨고요. 네.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게 한 6월쯤에요? 아니요, 2월이요. 2월이요? 네. 딱 고점일 때 한창 인기가 많을 그쯤에 들어가셨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한 1월, 2월 이때 좀 최고가 찍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실까요? 이거 원가가 되면은 탈출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내리고 또 긴축 문제를 해가지고 요즘 한 나흘 동안 계속 내리니까 환율도 높고 하니까 이게 전망이 있는지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매수를 해야 되는지 요 시점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요. 네. 계속해서 좀 시장 분위기도 받쳐주지 않아서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 매수가가 30만 원에 비중이 40%시네요. 원래는 한 31만 원 정도 됐는데 물타기를 해가지고 30만 원 낮추게 된 거예요. 일단 이 종목 매수하신 근거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수소 차로 뭐 하고 해가지고 전망이 괜찮고 실적도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단기 투자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 매수해서부터 계속 내려가지고 오르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네.
잘 하셨습니다. 이거 테마를 일단 잘 고르셨어요. 수소 테마는 좀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은 테마고요. 아직까지는 뭐 딱 나온 게 없지만 수소 테마는 언젠가 한번 이 전기차 붐이 왔던 것처럼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소 테마 좋고요. 현대모비스 매수가도 나쁘진 않으십니다. 일단 물타서 만들어진 평단가긴 한데 현재 평단가 나쁜 평단가 아니신데 비중이 너무 크죠. 40%. 네. 40%라는 거는 계좌의 40%를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는 건데 이 종목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1차적으로 25만 8천 원 부근의 지지 라인이 좀 강하게 있었어요. 네. 25만 8천 원이 부근의 지지 라인이 있었는데 요 며칠 증시가 좀 강하게 밀렸죠. 네. 근데 아래 지지 라인을 보면은 다음 지지 라인은 20만 9천 원이에요. 한 21만 원 부근인데 여기 25만 8천 원에서 21만 원 갭은 또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장이 내릴 동안 25만 8천 원을 오늘 살짝 이탈만 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증시는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다시 25만 8천 원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다시 25만 8천 원 위로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오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아마 이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는 무난하게 올 거예요. 30만 원에서 31만 원 부근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올 텐데 일단은 이것 역시도 처음 매수를 좀 잘못했고 물까지 타가지고 평단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탈출을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맞아요. 다시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제일 저희한테 좋은 시나리오는 월요일 날 장 시작하자마자 25만 8천 원을 회복하고 그대로 쭉쭉쭉쭉 반등해서 30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를 줄 때 여기까지 주면은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가능성도 꽤 있어요. 꽤 높습니다. 한 반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월요일 날이죠, 이제. 월요일 날 25만 8천 원을 바로 회복하고 한다면은 걱정 없이 그냥 올라올 때 적당히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이미 한번 진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입을 너무 높게 하셨기 때문에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 일단 탈출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25만 8천 원을 바로 회복한다, 월요일 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다가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반등을 못한다, 25만 8천 원을 못 지키고 밀린다, 다음 주도 밀린다.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여기 한 21만 원 부근까지는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21만 원까지 밀릴 확률이 높은데 여기까지 내려오고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종목은 21만 원은 만약에 21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여기는 진짜 강한 반등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강한 반등이 나와서 아마 시청자분의 평단까지도 줄 수 있는 반등이 나올 텐데 그래도 일단 만약에 여기까지 준다고 하면 20만 9천 원까지 준다고 하면 21만 원까지 준다고 하면 비중이 현재 40%니까 여기서 제가 40%를 더 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한 2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20만 9천 원, 21만 원 여기 부근은요. 내려오면은 조금 더 사셔도 21만 원의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네? 21만 원의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네, 21만 원 정도 부근. 어차피 딱 맞는 게 아니니까 좀 증시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 오차 범위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1만 원 부근에서 지켜줄 때 20% 정도, 40%는 80%, 계좌에 80%를 한 종목에 싣는 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이니까 한 20% 정도만 더 실어서 20%만 더 실어도 평단가가 확 낮아질 거예요. 한 20만 원 중후반대로 올 것 같은데 그때 강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강한 반등에 꼭 탈출하세요. 아,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또 한 21만 좌우로 떨어질 때면은 20% 매수를 하고, 네. 그리고 25만 8천 원 좌우로 25만 7천 원 이상 올라가면은 30만 원까지 거진되면은 손절해서 나오라는 얘기죠. 평단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돼도 그러면은 기간을 얼마 정도 조금 봐야 될까?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아니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하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제가 이제 어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생겼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전문가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예상되는 움직임을 말씀드리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은 만약에 월요일 날 25만 8천 원을 회복만 해준다면 한 2주에서 3주, 한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사이에 31만 5천 원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길게 여유 있게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회복 못하고 21만 원 부분까지 밀리면은 더 걸립니다. 더 걸리지만 이 내려오는데 더 걸리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와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더 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오히려 기간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더라도 기간이 막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는데 조금 심적인 부담이 있겠죠.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실었는데 더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반등이 거의 한 10중 8구, 8도 아니고 10중 9는 반등이 나올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내려오시면 겁내지 마시고 추매하셔야 나오실 수 있어요. 내려오면은 겁내지 말고 추매하시고요. 여기까지 딱 내려왔는데 추매하기 무섭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뭐 제가 그때 전화를 받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게 잘 보실 테니 그분들이 아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리들만 좀 잘 기억해 놓으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네. 오늘 상담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놓이고 기다림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편하게 보시고 대응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또 소녀 같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종목 재료 자체는 이 수소차로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반등하면 먼저 청산을 하고 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두 가지 전략 짚어주셨으니까 잘 챙겨가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동국제강 동국제강. 22,300원 네, 35%. 비중은 35%시고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6월 달쯤 매수를 했어요. 6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이게 철강 관련주인데 어떤 이유로 처음에 들어가셨을까요? 작년부터 네. 일단은 쭉 랠리를 이어왔고 예. 그리고 4월 달쯤 이제 그 신고가 52주 신고가인가? 네, 그렇죠. 매수를 4월 하고 29일에. 약간 그 조정이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 떨어졌을 때 예, 예. 6월 달쯤에 그때 한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네. 약간 더 오르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매수를 했습니다. 6월쯤에 하셨는데 한번 그 이후에 혹시 수익 구간이 있으셨나요? 없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 이후로는 없으셨고요. 네. 네,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계속 지금 그 하방 추세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될지 예. 아니면 혹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가를 낮춰야 될지 해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또 이 궁금하신 부분 저희 위원님께 바로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동국제강 22,300원에 이 비중은 35% 좀 많이 실으셨네요. 네. 22,300 이거 한 번에 실으신 건가요, 이 비중을?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여러 번 하셔서 이 비중에 이 평단이 나온 건가요? 거의 한 2번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한 번에 샀다고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흐를 거냐, 흐르면 어디서 반등이 나올 거냐가 제일 궁금하신 거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흐를 것처럼은 보입니다. 조금 더 흐를 것처럼은 보이는데 굉장히 좀 난해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락 차트 보시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하락을 끝내는 신호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신호인 게 이게 아싸리 여기서 고점을 조금 갱신했으면 이게 지금 첫 번째 하락 신호로 보이는데 이렇게 좀 애매하게 반등을 한번 세게 주고 내렸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조정 파동이가 굉장히 좀 애매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조정 파동이면 곧 조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력한 지지라인 후보로 이 15,300원 부근이 있습니다. 이 15,300원 부근이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이 15,3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아요. 이 아래에 있는 12,300원까지 안 가고 15,300원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 일단은 이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이 동국제강의 평단가가 근처가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저항선보다도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살짝. 딱 네. 저항선 부근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네. 좀 탈출할 때 딱 근처 왔을 때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평단 근처니까 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300원에서 이 지지를 받으면 이 15,300원이 딱 가격이 아니고 살짝 위에 한 16,000원에서 15,300원 이런저런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 15,3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지켜진다. 좀 여기 부근을 안 깨고 가격을 지키는 것 같다 하면은 이 비중이 35%라 추가 매수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10%에서 15% 정도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여기가 10% 1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가가 한 2만 원에서 만 원 후반대 한 19,000원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 19,000원, 2만 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반등 한 번에 여유 있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그렇기 때문에 이 15,300원이 지켜질 때 한 15% 정도 비중의 1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은 탈출을 하자. 이 동국제강 일단은 이 조정 파동이 두 번째 조정 파동인지 첫 번째 조정 파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조정 파동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첫 번째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반등 후에. 반등이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서 탈출하고 이게 조정이 끝내고 다시 상방으로 트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다시 막혀서 다시 한번 조정을 더 받는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해 볼 문제인데 그거를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 판단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탈출을 먼저 하셔야 돼요. 탈출을 하고 나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갖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15,300원 부근 가격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온다면은 15% 추매해서 반등 나올 때 평단 정도의 여유 있게 수수료까지 챙겨서 탈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시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철강주가 안 좋아서 정말 이 철강주가 갑자기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15,300원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12,300원에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15,300원이 깨지면 12,300원에서는 거의 한 99% 받아요. 그러니까 15,300원이 만약에 깨지면 제가 보기엔 15,300원 지킬 것 같지만 이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라도 이 12,300원이 깨지면 15,300원이 깨지면 12,300원에서는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15%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2만 원대까지 그런 반등이 오신다는 말씀?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오고요. 한 2만 1,000원, 2,000원까지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 평단이 2만 2,000원이면 2만 2,000원 부근에서 고민이 되잖아요. 더 가지고 있어 볼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평단이 낮으면 여유 있게 수익권이니까 자를 수 있잖아요. 수익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멘탈적인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손절보다는 익절이 사람이 손이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익절권을 만들어 놓자. 반등이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익절이 되게 이 수익권에 오게 만들어 놓자라는 취지에서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는 거고요. 15,300원, 12,300원 두 가격대만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켜주면 거기서 비중 15%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철강주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다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철강주는 움직일 때 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일단 보셨으니 다른 철강주 한 포스코 정도 참고하시면서 이 철강주 움직임, 이 포스코가 아무리 어떻게 움직인다 한들 이 차트가 말해주는 이 근거는 어떻게 보면 테마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움직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 동국제강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매수가를 낮추신 뒤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 그때는 탈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탈출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미코. 미코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7,500원이고요. 네. 17,500원에 비중은 25%예요. 25%요. 네네. 네. 지금 17,500원 정도시면 올해 1월쯤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그러면 가지고 오신 지가 좀 꽤 되셨는데 네.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새고 좀 지지부진해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게 말이에요. 네. 지금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본전이나 갈라나 싶어서요. 기다려야 예. 되나 아니면 그냥 털어야 되나.
예,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 쳐내 버려야 되는지 네, 한번 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평당가가 17,500원이시고 비중이 네. 25% 맞으시죠? 네. 일단은 좀 많이 오랫동안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이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1월 달에 샀어요. 네, 1월 달에 사셨으니까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을 것 같은데 비중이 25%면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쳐내지는 마시고요.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곧 반등이 나올 자리인데 좀 쳐내면 아깝잖아요. 쳐낸 다음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차트에도 그어져 있는데 이 가격을 두 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가격을 두 개를 말씀드리면 그 가격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가격이 지켜지는지를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가격 11,300원입니다. 11,300원인데 오늘 증시 밀리면서 이거 11,800원 줬어요. 500원 오차로 줬는데 만약에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이게 11,300원을 지키고 양봉이 나온다. 여기를 안 깬다. 11,300원을 깨지 않고 여기를 지킨다 하시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에?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1,300원을 지키지 못한다. 이탈할 것 같다. 이탈한다 하시면은 그 아래로 8,800원까지 밀릴 겁니다. 이 종목은. 더 떨어져요? 네, 보시면 월봉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 이 종목 뭐 2010년부터라고는 하지만 1,000원부터 거의 2만 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의 20배가 오른 종목인데 이렇게 오른 만큼 아무래도 좀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300원이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증시도 반등이 나올 거니까. 지키고 반등 나올 확률 역시도 꽤 높습니다. 저는 한 70% 정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지켜주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여유 있게 평단 위에서 나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11,300원이 깨진다 하면 이 8,800원 이 가격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11,300원 지킬 거예요. 네, 증시가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해요? 네, 만약에 11,300원이 안 깨진다. 월요일, 화요일을 봤는데 11,300원 위에 있다, 이 종목이. 그러면은 20%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추가 매수 하시고 아마 이렇게나 증시가 밀렸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밀리면서 여기를 지켜줬다는 거는 그렇게 깰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거래량도 싫으면서 민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흘렀는데 이렇게 기간도 오랫동안 흘렀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시세 조정을 좀 시간을 끌어갖고 더 밑으로 내려갈 걸 시간을 끌어갖고 버틴 좀 그런 움직임도 보여가지고요. 아마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은 11,300원 부근 지켜줄 거니까 지켜주는지 보고 지켜준다면 추가 매수해서 좀 잘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본전 17,500원 되면은 매도해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가 아마 14,000원대로 뚝 떨어지실 거예요. 네. 14,000원대로 뚝 떨어지시면은 한 16,000원 부근에서 파세요. 네, 본전도 안 되네. 아니죠. 14,000원이 되니까는 추가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가 14,000원이 되니까 16,000원까지는 수익권이시죠. 네, 그럼 얼마큼 와야 이게 14,000원 된대요. 이게 추가해보면 이것도 한번 추가한 거거든요. 이걸 추가 한번 하신 거구나. 예, 근데 추가하면 매돈 차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갖고 계신 주수만큼 추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갖고 계신 만약에 지금 1,000주를 갖고 계신다 하면은 여기서 지켜줄 때 1,000주를 더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1,000주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한 반 정도, 500주 정도 사셔도 여유 있게 그렇게 만약에 좀 추가 매수하는 물량을 줄이시면은 평단가에 나오셔야 돼요. 네, 이게 가격만 기억해 놓으셨다가 반등할 때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한다 한들 고점을 갱신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거는 굳이 가져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손실보다 더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좀 굳이 가져가지 않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해도 그러니까 이제 손절은 없고 괜찮고 나오는 거구만요. 네, 손절 없이 그냥 추가 매수를 하시면 손절을 안 하고 한 16,000원 부근에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때면 익절이죠. 그때는 평단가가 14,000원일 테니까 16,000원이면 익절입니다. 그렇게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좀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이 미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곳을 잘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면 된다라고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이 또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이제 다음 주 장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사실 이 미 연준의 테이퍼링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장이 밀렸다고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소 이 테이퍼링의 영향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음 주 장에 대해서는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그냥 연준이 지금까지 돈을 많이 풀었죠.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미국이 정말 돈을 많이 풀어갖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이겨나가고 있는데 돈을 많이 푸니까 자산 가격들이 자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올랐죠.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오르면은 증시가 자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또 아예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증시가 이만큼 오르면 실물 경제와의 좀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회수하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시중에 풀린 돈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풀 때 좀 후반부에 영레포라는 걸 같이 풀었기 때문에 좀 회수하기 좋게 풀었습니다. 네. 그 돈을 이제 회수를 하면은 푼 돈이 증시로 몰렸으니까 이 돈이 뭐 제일 먼저 빠지겠죠. 네. 그러면은 증시가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미 돈을 풀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면 당연히 내려갑니다. 네. 언젠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견됐던 이슈였잖아요. 네, 이미 예견됐던 이슈니까 연준이 직접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테이퍼링 있을 수 있다. 테이퍼링 언제 시기까지 딱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때 할 거다라고 계속 시장에 충격을 지금부터 주는 겁니다. 그때 네. 한 번에 올 걸 천천히 주는 거죠. 충격을 어떻게 보면 완화하는 거네요. 네, 충격을 지금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연준이 지난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발전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충격을 완화해서 여러 번 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기대는 아니죠. 좀 두려워하시는 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그런 좀 쇼크, 하락장의 쇼크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하실 때가 아닌 다음 주 전략 제가 보기에는 오버슈팅으로 끝났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깨고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요일 시작은 아마 좀 강한 갭상승이 아닐까 좀 강한 상승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못 사신 분들 오늘은 만약에 아직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좀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오늘 못 사신 분들은 그때라도 좀 사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3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반등에서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간에 이 코스피의 고점 갱신 저는 계속해서 아마 저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지금 거의 확신에 찬 듯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코스피의 고점 갱신은 한 번 정도는 여력이 있습니다. 파동이 아직도 나는 고점 갱신 할 거야 라고 계속 이 차트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고점 갱신은 한 번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위원님 때문에 그렇다면 재하락하게 된다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재하락을 하게 되면 반등 후에 재하락을 하게 되면 네.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이 깨지겠죠. 이번에 저점이 또 깨질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반등 후에 내려오는 하락은 이번 저점이 조금 더 깨고 내려오는 하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매수 기회겠죠. 네. 오늘 너무 많은 걸 푸는 것 같은데. 현금을 좀 보유해 둬야겠네요. 반등을 하는데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좀 막힌다. 좀 이상하다 이 시장. 바로 네. 힘있게 못 올라간다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현금을 조금 보유해 놓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흐름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 또 혼자서 외롭게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함께 주식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상황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